손흥민이 53일 만에 토트넘 동료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모습이죠. 마스크 쓰는 모습은 아직도 어색하고 볼수록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기에 그가 그라운드에서 누비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국가대표로서 뛰는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은 다르지 않은 다르죠?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더 나은 거 맞나요? 다시 재개된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느껴진 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선발 라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실리면서 월드컵 출전 선수들을 쉬게 할 거라는 선전포고가 있으면서 예상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을 얘기한 건지 말 그대로 모든 선수들을 쉬게 한다는 건지 이게 연습 게임이 아닌데 그럴 수 있을까 싶었죠. 풋볼 런던은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도 손흥민, 케인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인데 한 게임에 수십억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경기인데 그렇게 막 나갈 리가 없죠. 이미 그동안 혹사 논란이 있어도 큰 부상이 아닌 이상은 피로 정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중요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공개되고 콘테 감독의 발언은 연막 작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를 얘기한 듯합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히샬리송은 이미 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나올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죠. 콘테 감독은 포스터 골키퍼를 출전시켰고 센터백에 로메로 자리에 탕강가를,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다이어, 랑글레, 윙백은 도어티와 페리시치. 페리시치가 이 정도인가요? 월드컵 3, 4위전까지 뛴 노장 선수를 얼마 쉬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선발 출전시키다니, 콘테 감독과 도대체 넌 어떤 사이인 거니? 이 정도로 토트넘 선수층은 문제가 많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비수마와 호이비에르, 공격진에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페리시치 출전을 보는 순간 김이 팍 새기도 했지만 그래도 에메르송보다는 이 결정이 현실적으로는 낫긴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양쪽 윙어로 나서기 때문에 상대팀의 수비가 더 분산될 수 있어서 손흥민에게 손흥민다운 공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거의 망상에 불과했다고 해도 될 듯합니다. 토트넘은 0대2로 뒤지다가 2골을 추격하면서 최종 2대2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토트넘 전술이 손흥민을 망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 분노하면서 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지난 7년과 올 시즌은 너무 어색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전 이후 7경기째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6경기를 치르면서 중간에 분노의 해트트릭 이후 또 무득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콘테 감독은 경기 운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손흥민 단독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공존 문제는 해결 불가능이 확실합니다. 콘테 감독은 윙백의 활용을 극대화하다 못해 아예 의지하는 전술입니다. 경기 중에 볼 때마다 손흥민보다 오히려 페리시치가 올라가 있는 광경이 수도 없이 나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광경은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나에게 볼을 보내라라는 신호 같은 거였죠. 손흥민은 분명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손케 뒤의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입니다. 손흥민의 활약 없이 토트넘이 잘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팬들도 더 흥미롭게 손흥민을 응원하고 그 응원이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윙어로서 양 사이드에서 볼을 받아서 해결하거나 어시스트를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생산해냈는데, 페리시치와 같이 뛰기만 하면 손흥민을 돕기 위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클루셉스키가 출전하게 되면 지난 시즌 같은 파괴력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전술이 같아도 선수 한 명의 다른 가치관이어서 손흥민만 제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는 것도 매우 불편한데 선제 실점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전반 15분 브렌트포드의 슈팅이 랑글레 맞고 굴절이 되면서 포스터 골키퍼가 당황한 나머지 볼 처리가 미흡해졌고 결국 허탈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포스터 너도 안 되겠더라.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손흥민은 전반 25분 첫 유효 슈팅을 기록합니다.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게 되었고 전반 29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중거리 슈팅도 나오면서 토트넘 공격의 핵심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손흥민이 역습을 이끌면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선제골을 넣으면 패배한 적이 없는 팀이었고 이미 홈에서는 아스널에게 패배한 이후 패배한 적도 없으며 직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맨시티를 침몰시키기도 한 무서운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점유율은 비슷했는데 클루셉스키 도어티 조합 외에는 대부분이 뭔가 손발이 맞지 않고 월드컵 때문에 이상한 사이가 된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케인과 손흥민과의 호흡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1실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추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활용법이 최악이라서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9분에는 추가 실점이 이어지는데 다이어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볼을 걷어내는데 헛발질보다 더 끔찍한 황당한 킥으로 코너킥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이어에게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너킥 휘슬이 불리는 순간 상황이 완전 꼬여버렸습니다. 코너킥이 정확하게 배달되었고 현재 득점 순위 3위인 이반 토니가 득점을 추가해 버렸습니다. 경기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손흥민도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0대2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긍정적인 건 실점이 일찍 나왔다는 건데 토트넘이 후반 20분에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랑글레 크로스를 케인이 완벽한 헤딩 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추격하게 되었고 후반 26분에는 약간의 행운까지 겹치면서 호이베르가 동점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경기 양상은 확실히 바뀌었고 후반 39분에는 케인의 결정적인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역전에 실패했고 손흥민도 추가 시간에 강하진 않지만 구석으로 정확한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홈에서 강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리그 12팀에게 무승부된 것을 창피해야 되나요? 팬들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멋진 경기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경기력을 어떻게 팬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BBC는 토트넘 수비는 정말 형편없고 볼 주위에 사람이 적다. 손흥민과 케인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결합하지만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 토트넘이 끌려가는 것은 선수보단 콘테 감독 전술적 실수다. 나이어가 보여준 클리어링은 충격적이다 등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번뜩이는 역습 하나 없고 대부분 투박한 플레이였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지게 만든 게 어쩌면 경기 초반 토트넘 프리킥 장면일 듯합니다. 손흥민이 브렌트포드 수비진을 혼란케 하면서 직접 프리킥하기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는데 손흥민이 얻어내고도 케인이 킥을 했고 그 킥은 여지없이 또 벽에 맞았습니다. 퍽퍽했겠죠. 토트넘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을 선보인 줄 알았지만 막상 경기를 치러보니 형편없는 선수들 천지였습니다. 포스터 아웃, 탄강가 아웃, 다이어 아웃, 랑글레는 크로스들은 좋았지만 수비가 매우 안 좋아서 아웃, 비수마 아웃, 페리시치 아웃.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2명으로는 안 될 듯합니다. 페리시치는 확실히 손흥민을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손흥민이 전성기 시절에 너무 가혹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민아, 여기가 국대는 아니잖아. 팬들이 참기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내년 1월 1일에 밤에 아스톤빌라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